안녕하세요. 어, 맨 처음 부분은 항상 재미없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TMI를 하나 넣어볼까 합니다. 어, 갑자기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백가이라고 홋카이도의 지역명인데요. 거기서 파는 우유를 팔길래 샀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어릴 때 먹었던 이 비틀어진 비닐팩 있잖아요. 이런 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우유 맛이었습니다. 현대가 토요타를 앞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좀 조사했던 내용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딱히 현대자동차가 안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한순간에 지금 보이는 숫자 하나만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일본의 자동차 쉐어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대부분 기사에서 나오겠지만, 일본 자체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아요. 전 세계 판매량이 한 1000만 대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자국 판매량은 몇백만 대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HEV,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그 다음 PHEV, 그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 EV가 그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비율은 1.42%밖에 안 되지만, HEV까지, 하이브리드까지 바라보아야만 모터가 들어간 자동차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어, 그 이유는 물론 가솔린 자동차는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재해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안전한 걸 좋아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 자동차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 맞느냐, 이 부분에 다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HEV랑 PHEV의 EV는 모두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3세대 HEV라고 얘기하는 모터 기술은 가솔린을 순수하게 발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해서 가솔린 엔진은 없고 작은 가솔린 발전기와 EV를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EV만이 진짜라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기 모터를 탑재한 자동차, 그게 EV랑 비슷한 거겠죠. 그 전체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전기 모터가 들어간 차량은 매년 110만 대 정도를 일본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25만 대 정도가 팔렸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예전 기사를 봤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일본인의 성격상 전기 충전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HEV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대량 생산을 못해서 토요타 기술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세계 전기차 수요를 봐야 되는데요. 이 자료는 2021년도에 2020년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 최근 자료도 찾아보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거의 다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 10%가 안 됐다는 그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토요타나 일본 자동차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본 시장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있는 자동차를 팔고 있을 뿐이지, 기술이 없어서 안 파는 게 아닌 거죠.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저스트 인 타임, 적시 생산이라는 방침이 있잖아요. 그런 지금 팔리는 자동차를 주문 즉시 만드는 시스템으로 계속 일관해 와 있는데, 그 수요가 없는 전기차를 지금 대량으로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부족하면 그만큼 밀리지 않느냐. 일단은 이 전제가 좀 많이 다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하이브리드 엔진이 어떤 구성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러렐 하이브리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게 바로 초기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가 많이 채택했던 방식입니다. 뭐 메인은 엔진으로 돌아가고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죠. 요즘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 모터가 있기 때문에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단지 모터 가속력이 떨어지던 초기 시장에서는 엔진 가속력 덕분에 각광을 받았지만, 요즘처럼 모터 자체로도 충분히 자체 가속이 가능한 시대에 와서는 이 방법이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시리즈 방식이라는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이거는 단순히 엔진은 발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3세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발전기로 충전한 배터리로 모터만 굴리기 때문에 엔진은 그 구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혼다 피트나 닛산 노트 같은 그 외에도 PHEV형 소형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방식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효율이 워낙 좋아서 그 연비가 좋은 차, 그러면 대부분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집에서 충전하고 계속 모터로만 돌리다가 휘발유는 전혀 안 쓰고, 나중에 장거리를 갈 때 충전소 걱정 없이 그냥 모자란 만큼만 휘발유가 충전을 해주면 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나온, 그 다음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스플릿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얘기했던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만드는 방식인데, 장점은 모터의 사용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도 만들 수 있고 가장 좋은 배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필요해서 여기에 들어간 다양한 기술들이 토요타가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 방식을 따르는 기업들은 토요타의 라이센스를 지불하거나 해야 돼서 고급 승용차에만 탑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혼다의 NSX 등의 스포츠형 HEV가 모터랑 엔진의 힘으로 더욱더 가속력만 중시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연비가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속력 때문에 스포츠카 계열에서는 거의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만 가지고도 뭐 한국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생산량 자체는 한국이 월등합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생산량은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기술력이냐라는 말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뭐 일본에서는 토요타에 납품하는 배터리 자회사가 개발한 그 충전 기술, 충전 횟수가 15,000회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을 했거든요. 뭐 독일에서는 7,000회 정도 충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2,000회, 3,000회 충전하는 거랑 전혀 그 다른 개념의 배터리 제조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공장의 효율화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바로 그 경쟁력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그 섣부른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한국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토요타에서도 연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SK의 초고속 배터리 충전 기술에 대한 논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좋은 기술들과 좋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토요타에서도 그 전기차 이외에도 수소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도쿄 도심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수소 자동차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몇 대 팔렸죠? 특히나 요즘은 얘기도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런 것과는 달리 이미 토요타에서는 뭐 시도 가능한 기술들이 있으면 계속 현실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수소버스는 이벤트 회장에서도 발전소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이벤트나 이런 경우 막대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비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스 한 대 갖다 놓고 그냥 수소 발전만으로 그 이벤트 회장 전기 자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동형 발전소 역할도 해주고 있는 이런 식의 실제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연구 개발비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약 1.8조엔, 약 17조 원 정도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현대가 1조 3천억 원 투자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네요. 뭐 거의 열 몇 배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뽑아서 연구를 시키고 있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0배라면 토요타가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험만으로 따지면 뭐 매년 1,000만 대를 생산하는 생산 기술 그리고 현대보다 오래된 모터 제어 기술, 배터리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토요타입니다. 그러면 토요타가 이번에도 토요타 회장이 얘기했듯이 뭐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차는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토요타 회장의 자부심은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방송을 봤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저라도 10년 이상 검증되지 않은 전기차보다는 20년 가까이 검증된 하이브리드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하고 150km 이내라면 전기차와 완전히 똑같고요. 좀 멀리 간다고 해도 충전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연비도 한국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한 30km 이상의 실제 연비가 나오거든요. 몇 년 전에 도쿄에서 요코하마에 일이 있어서 100km 정도를 렌트카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실제 뭐 시내 주행인 거죠. 이거를 혼다 피트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탔습니다. 반나절 전에 만땅으로 채워줘야 돼서 만땅으로 주유를 했는데 300엔을 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가 리터당 140엔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가끔 보다 보면 일본에서 표시된 연비의 3분의 2 정도로만 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시내 주행을 해도 그 이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 연비 보통 34km, 36km 이러잖아요. 이런 거 거의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자국민이 자국 기업의 발전을 기뻐하는 건 좋고 더욱 뭐 그 자국이 발전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과 사실 무근인 정보를 퍼뜨리는 거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